그 서영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연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어, 우리가 달리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어쩌면 관심이 많은 식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김형찬 원장님이십니다. 현재 서울 메디의원의 원장님이시고 폭식장애 비만 클리닉 특화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련하셨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신과 전문의 출신으로서 대한스포츠의학회 인증 전문의 자격을 따신 분입니다. 비만학회 인증 전문의이시기도 하고 러닝으로는 매달 마일리지가 160km 이상을 달리는 러너이시고요. 유튜브 마라닉 TV의 마라닉 닥터스로 활동 중이시고 또 마인드풀 러닝 스쿨 앰버서더이시기도 합니다. 어, 강의해 주실 제목은 정신건강 친화적 식단 구성의 원리입니다. 네,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찬입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재밌게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카데믹한 이력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개원해가지고 제 스타일대로의 그런 진로를 펼쳤었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영훈쌤 소개로 영훈쌤하고는 유튜브 채널 그 마라니 TV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가지고요. 달리기와 일단 그 식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또 같이 뛰고 하게 됐는데 이 몇 주간에 한 2주 됐나요? 그동안에 그런 뭐랄까 톡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같이 만나서 또 뛰어보면서 다 나눴던 선생님들의 어떤 느낌 그리고 이제 대화들이 상당히 좀 저한테 많이 자극이 되고요. 좀 밋밋했던 그리고 되게 심플했던 제 루틴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주제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자료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나 조금 다 아시는 내용에 가깝고 상당히 이지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스타일 사이카이트리에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신 건강과 연결된다는 그런 어, 논조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정신 건강 친화적 식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래서 당신이 먹는 걸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런 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분명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이런 건강한 식단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연구가 된 거고, 점차 그것이 이제 연구가 쌓이고 체계화되면서 이제 임상과 환자에게 둘 다 유용한 행동 지향적 단계라든지 아니면 지침을 좀 제공하는 학문으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뉴트리셔널 사이카트리라고 하는 그 분야고요. 2019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이제 의료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영양 교육에 대한 건 많이 소홀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여러 이제 저명한 그런 교육기관이나 또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걸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두 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에 텍스트가 이제 미국 APA에서 2019년에 발간된 라이프스타일 사이컬트리라는 아까 우리 영원 쌤께서 한번 표지를 볼 수 있다고 했던 그 책이고요. 저도 이거를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사이컬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저는 영양에 대한 부분 오늘 그 담당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니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영국의 그 왕립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발간된 책인데 2023년에 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영양과 어떤 멘탈 헬스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포커스한 책인데 두 책 다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논문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리는 건데, 이거 2019년에 나왔던 그 리뷰 논문인데요. 제목이 Toward Improving Mental Health by What You Eat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를 갖고 리뷰 논문을 쓴 건데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한 번씩 짚어보면 좋겠다는 내용을 조금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보시면 너무나 많은 그 뭐 들어봤던 말씀이긴 한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이것을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정신 건강과 웰빙에 좋다. 또 과일이나 채소, 생선,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이 우울증 감소와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의미성을 갖고 그냥 이렇게 어, 대중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로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논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 이 뉴트리셔널 사이카이트리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 지중해식 식단을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뭐 신경인지 기능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보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증거가 아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얘기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타민이 결핍되면 다양한 이제 인지 기능이 좀 손상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거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피로나 무기력, 우울증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고, 사이아민 너무나 유명한데 비타민 B1이 모자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중추신경계 증상인 뭐 각계병이나 베르니카의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비타민 B9, 폴릭 애시드가 결핍돼 있을 때는 자궁 내 유아기 신경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보급을 해주는 게 먹어주는 게 또 이렇게 뭐 산모라든지 또 이렇게 성인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보고가 돼 있고 비타민 B3도 치매를 동반한 피부신경 소화기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비타민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뤘던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조금 더 이어서 보면 정제된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이 그렇지 않은 음식을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은 식단과 비교했을 때 ADH나 과잉 행동이 훨씬 많이 증가되었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항산화 폴리페놀 섭취를 할 때 노인의 인지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보충한 지중해 식단은 이제 노령인구의 인지 기능 향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뷰 논문에서 좀 비중 있게 분야를 차지고 그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장내 미생물 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겉 브레인 엑시스라 그래서 장과 뇌의 어떤 기능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때 장 미생물 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서 좀 더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장내 미생물 총이 좀 더 유익균이 더 많아지고 염증 반응을 좀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걸 식단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는데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그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대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이제 안정감이나 또 행복감 또 이런 우울증을 막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어서 특별히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주목하기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연구 결과들이 ADH나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이 또 미생물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아주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쪽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게 버드브레인 그 엑시스라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그다음에 장 내에서의 미생물 총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브레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림을 제가 한번 따봤는데요. 세로토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수면이나 식욕 기분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통증을 억제하기도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근데 이 세로토닌이 95%가 위정관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5%가 이제 브레인에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화기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음식의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감정을 조절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시각들이 점점점 이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과 뇌는 이주신경이라든지 이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 장내 미생물군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한 박테리아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초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장 내벽을 좀 보호할 수 있고 어떤 독소로부터 그 강력한 어떤 장벽을 형성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또 음식을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수록 도와주게 되면 이것이 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신경질환을 좀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예방할 수도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겉브레인 엑시스를 정말 진료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 병원 자체가 정신과 그 환자분만 보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모든 그 진료를 다 보니까 제네럴 어떤 클리닉처럼 오픈을 하다 보니 정말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할머니 뭐저 스트레스 받으시는 뭐 어머니들이 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소화기계 증상으로 오기도 하고 뭐 감기도 오고 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그 이 위장관 증세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설사나 변비 이런 게 많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일단 좋은 음식을 드시라고 제안을 해보고 발효 음식이라는 걸 제안을 해보는데 잘 못 드시고 그런 게 습관화가 안 되면 그런 그 유산균을 한번 처방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위장관 증세가 너무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기분도 많이 나아지는 거를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브레인 그 엑세스 커넥션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좀 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고 이거 조금만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유산균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유익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많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할수록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장 건강은 정신 건강이다. 이렇게 좀 크게 바라봐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도대체 어떤 음식이 있느냐? 대부분은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양파나 김치, 된장, 청국장, 마늘, 파, 뭐 무,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치커리뿌리 이런 것들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나 김치, 콤부차,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콤부차도 이제 발효를 이용한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 증세도 많이 나아지게 되고 훨씬 거뜬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볼 때 요즘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이 장 건강을 신경 쓰는 음식들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요거트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 걸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반 대중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 제가 쳐놨는데, 그래도 이제 주제가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식단 구성에 올리다 보니까, 요런 거가 좋은 거다라고 한번 짧게 정리해봤는데, 네, 이건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 사이카이트리에서 또 그 뉴트리셔널 사이카이트리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중심으로 이런 거 먹는 거 추천하고,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뭐 채소나 콩이나 견과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좀 도모해주고 발효식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거는 항암 효과나 이런 뇌 기능을 강화하고 또 혈관 기능까지 좋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채소와 과일과 다양하게 좀 먹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건강한 음식이다. 이게 우리 몸과 그다음에 정신을 건강에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피해야 될 음식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어찌 보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야 할 음식부터 먼저 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좋은 음식을 좀 추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음식을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먼저 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설탕, 과다, 또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걸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이나 트랜스 지방이나 설탕, 과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당 독소라는 그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당 독소가 최종 당화 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과 단백질, 지방들이 서로 엉키고 이제 응축되면서 이제 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발하게 되는 음식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양에 대한 공부를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알아보다가 이런 걸 여기를 좀 알게 됐어요. 이게 그 하버드 공중 그 보건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하버드 누트리션 소스를 치시면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가면 하버드 그 스쿨에서
어떤 음식이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음식 자체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자세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구글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번역이 돼서 한 번에 다 한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건강한 식단, 또 이런 그뇌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이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번은 지중해 식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과일채소 통곡물 이런 거 주로 많이 먹고 해산물이나 올리브를 많이 사용하면서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붉은 고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고기 자체가 완벽하게 나쁘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붉은 고기 자체도 상당히 그 완성도 높은 그런 단백질을 제한하고 이거를 잘만 먹으면 정말 좋은 건데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걸 먹다 보니까 또 그리고 붉은 고기를 가공해서 먹는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걸 너무 즐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피해달라는 얘기지 아예 붉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쉬 식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고혈압을 그러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식단에서 나온 건데 대부분의 음식 선택은 지중해 음식 식단과 이제 비슷한데 나트륨이나 설탕, 포화지방 섭취를 좀 제한하는 거. 요런 그 식단을 제한하고 있고 이런 그 대시 식단을 따를 경우에도 인지 저하 징후는 적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하버드 스쿨에서 이 이 두 가지 식단을 짬뽕해서 새로운 마인드 식단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참 이름도 잘 진 게 저희도 마인드런 이런 하고 하는데 메디터레니안 대시 인터벤션 포 뉴로 디저너티브 딜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약자를 뽑아서 마인드 식단 참 재밌게 했죠. 그래서 지중해 식단하고 대시 식단의 장점을 결합해서 신경퇴행 질환을 좀 발병을 지연을 시키는 그런 식단을 한번 개발해 본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제한하진 않았고요. 대략 일주일 정도에 이 정도를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거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색 잎채소 주 6회 이상, 채소는 무조건 하루 한 번 이상, 베리류는 주 2회 이상, 견과류는 주 5회 이상, 콩류도 좋은 거 주 3회 이상. 요즘 그 저희 톡방에서 이 그 뭐야 그 두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콩이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그 식단을 제한할 때 콩 음식을 많이 제한하긴 하는데 콩류도 이제 주 3회 이상 제한하고 있고 통곡물 하루 3회 이상 생선은 주 1회 이상, 가금류 주 2회 이상, 올리브 오일은 주요 그 올리브용 오일로, 그러니까 요리용 오일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영양학적 지식이 뭐 유튜브나 뭐 SNS나 너무나 퍼지다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즙 하나를 원샷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도 그걸 좀 흉내를 내봤는데, 약간 목 넘김할 때 목이 약간 싸리하게 느껴지는 그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브유는 오일 음식과 함께 같이 곁들여질 때 훨씬 더 흡수도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도 이제 제한식품은 붉은 고기를 좀 제한해서 먹자. 너무 자주 먹는 건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버터, 버터, 마가린, 치즈, 패스트리, 뭐 그 외 단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 독소, 최종 당화 산물을 자꾸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이 신경 인지 저하 속도를 좀 늦추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반부로 좀 지나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과체중과 비만 인구 추이를 이렇게 그 담은 표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올렸었는데 그 자료는 세계 비만 재단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입니다. 2025년만 딱 보셔도요. 지금 과체중이 42%, 비만이 17%입니다. 이거 합하면 거의 지금 60%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과체중 이상 비만이라는 얘기고 그중에 비만 중에 어떤 분들은 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은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양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인들이 영양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비만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13명 중에 2명이 비만이나 과체중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음식 조절을 해서 정상 체중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비만은 전신적인 만성 저등급 염증으로 간주되는 것이 이제 현재의 정설이고,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긴 먹는데 체중 감량에 대한 의지도 항상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 비만학회 가면은 그러니까 비만을 어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비만 해결을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만 자체가 염증이다라는 슬로건을 많이 그 강의 중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디포사이트가 그냥 그 에너지 저장 장소가 아니라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을 자꾸 분비를 하다 보니까 지방은 염증이다. 이렇게 자꾸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신적인 저등급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은 당연히 대사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인슐린 저항성 우울증도 생기니까 이건 비만을 해결해 가되 좋은 음식을 잘 활용해서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개선 방법을 조금 뭐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항염증 식단을 좀 해야겠죠. 뭐 지중해식도 좋고 뭐 식물 기반 식사도 좋고 어, 로우 어떤 카보를 좀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식단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당연히 수면도 개선시켜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코티솔 분비를 막아야지 비만을 막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만의 개선 방법은 실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사이카이트리의 추천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잘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당연히 비만도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성인의 지구인의 3분의 2가 비만 과체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겠나. 결국 정신 건강 친화적 식단이라는 것은 신체 건강 친화적 식단과 동일하다.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최근에 국내 저자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좀 많이 공감이 됐던 책 두 가지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강의를 좀 마쳤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단순히 그 비만 클리닉을 뭐 개원을 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장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정말 진정성 있는 비만 클리닉 운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식단이 몸에 좋고 어떤 식단이 효과적이며 어떤 식단을 해야지 오래 가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학회를 가도 사실은 조금 어떨 때는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저렇게 되면 잘 안 되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되면 실패율이 높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학회도 나가면서, 인정하게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 다이어트 명이다. 비만의학 명이다라고 좀 인정하게 된 분이 여기 지금 왼쪽 사진에 있는 박용효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지방대사편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책을 냈는데 이걸 제가 다 읽어봤고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유튜브도 세심하게 봤는데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냥 칼로리만을 줄여가지고, 칼로리 게임에 있어서 체중을 빼는 것보다는 지방 대사를 켜는 패턴으로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칼로리 계산보다는 성분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상당히 많이 생각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으로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이번에 책을 읽으셔도 되고,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식단을 잡고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저자는 일반인입니다. 이분은 의사도 아니고 어떤 영양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분이 아닌데 개인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이런 그 다이어트 영양을 열심히 공부한 거죠. 2022년도에 만든데 이분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거의 5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공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인데요. 이분도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어떤 비만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맞다.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현실적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일반이다 보니까는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문가들도 있지만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분이 하는 얘기를 보다 보면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이 통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은 영양학이라든지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이제 내려주시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강의 들으니까 정말 강의에서 설득력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두 분이 다 실천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기 때문입니다.